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이점 이슈는요. 바로 문 열리는 원전 해체 시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입니다. 지난해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의 해체 결정이 내려진 뒤 첫 원전 대형 폐기물 처리 입찰이 이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후보에는 이 전통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 대 한전 KPS 플러스 오르비텍 컨소시엄 그리고 수산그룹까지도 이 3파전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결과는 알 수 없지만요. 또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기업보다는 사기업 쪽을 밀어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인다라는 좀 썰도 돌고 있더라고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새 컨소시엄 다 기대감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전도 세부 카테고리로 보셔야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이 있고 SMR 있고 원전 해체 있고 원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네 개 분야에 다 해당되는 종목이 누구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원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전 중에서 이제 대장주격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핵심 구조물을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해체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직접적으로 실적이 미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가장 빨리 되는 친구가 설계 쪽이에요. 한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원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해체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간 기록을 보면요. 원전 해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약간 단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약간 성장을 끌고 가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전 해체 쪽 모멘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저는 약간 근거 좀 약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원전 해체 모멘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진엔텍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자회사 우진엔텍도 원전 해체 쪽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전 해체 쪽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원전 해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놀고 있는 원전 200기가 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 규모로 따지면 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대형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수급만 봐도 답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두 메이저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집중 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봉상 단기 고점이 11만 원인데 요 구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터져준다면은 위로 슈팅하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리라든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 종합해 봤을 때는 대형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체 모멘텀만 보기보다는 뭐 설계 시공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역시 대장주가 좋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박철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체 뭐 아직 멀었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네. 모멘텀을 보고 지금 공략하기에도 괜찮나요? 근데 원전모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이고 일단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은 2030년도가 아마 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달 17일 날 이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계약서를 이제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한 300억 원대의 어떤 계약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 거의 1조 가까이로 평가받고 있는 원전, 특히나 고리 원전 관련된 해체 사업을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쁠 건 없는데 결국은 근데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를 불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해체 쪽에서도 부가를 나타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건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렇다면 만드는 회사가 뜯는 것도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올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60% 이상의 원전을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을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원전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회사겠죠. 그래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해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전 시설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테마주로 엮이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좀 많이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한전 KPS가 오르비텍과 컨소시엄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오르비텍도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해체 관련해서 이제 방사능을 이제 낮추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좀 실적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킴죽을 넣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수단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작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있더라도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그래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단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 29,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00일선을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재매수로 대기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좀 공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29,000원까지 보는 게 좋다라는 좀 디테일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체를 생각보다 두 분 다 좀 규모가 작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10조 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정부 입찰을 따낸다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전에 ESS 수주전을 생각해보면 SK 온이 따내면서 시장에서 좀 재평가받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진다면 그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나요? 박철순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쪽도 잘하고 있지만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워낙 실적이 나오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전을 이제 해체를 해보고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번에 원전 해체 관련된 입찰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글로벌 수주로까지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원전 해체보다는 원전 관련된 기본 사업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좋지만 그냥 기본기를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이제는 또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로 전력설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테마 업종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생각을 해보자면 PER, PBR로 보자면 또 무섭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가요, 박철순 대표님? 일단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오랜 기간 동안도 주도주로 계속 부각이 됐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본격적인 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저는 올해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원전 관련된 이제 기자재라든지 주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조선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주기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자재 기업들, 설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있는데 왜 한국이 가장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미국까지 친다라고 하면 5군데가 있는데, 러시아는 지하철 리스크가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프랑스밖에 없는데, 체코 입찰에서 프랑스가 이미 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경쟁력 면에서 많이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전을 미국 시장에 10개를 짓고 계속적으로 SMR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협력할 확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원전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를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력 설비를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사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면은 사실 이거를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부품이죠.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전력 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 미국이 지금 현재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관세까지도 고객사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급자 우위 시장인 이 시장에서는 뭐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할 때마다 성공했던 게 또 전력 기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최근에 또 내려왔으니까요. 탑3뿐만 아니라 탑5 종목까지도 계속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전력은 뭐 권력이다. 이렇기 때문에 쭉쭉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쪽도 늘 긍정적인 좀 분석 전해주시고 계시네요. 송률 전문가님 좀 심심해 보이셔서요. 제가 아까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 삼성전자 굉장히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두 종목 중에 지금 직접 정말 투자를 하신다면 내일 사고 싶은 종목은 뭐세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 두 종목에서 꼭 골라야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 낫지 않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원전은 약간 장기 테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AI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삼성전자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